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0월 20일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을 놓고 지금 아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거둔 이 초과 이익에 대한 왜 환수 조항을 두지 않았느냐 계속 논란이 되어 왔죠. 자,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느냐? 자, 이 질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일선 부서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조항을 빼버렸다라는 뜻이죠.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이 곧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배임죄를 자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 이 답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결정에 이재명 지사가 관여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고 그 결정에 관여했다. 그러면 곧바로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검찰이 유동규에게 배임죄를 적용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 결정 때문에 화천대유는 막대한 이익을 올렸죠. 택지 조성 단계에서 배당금 수익으로 4,400억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 단계에서 또 수천억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합해서 1조 원대의 이익을 챙기도록 만들었는데 반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어떻습니까? 정해진 목 이외에 추가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배임죄로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배임죄라고 하면 배임, 한자 그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저버렸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회사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나 조직에 손해를 끼친 이런 행위죠. 당연히 성남도시개발공사든 성남시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걸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다라는 이런 논리가 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것을 추가해야 한다라는 일선의 건의를 묵살한 것을 자인한 만큼 유동규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가 이재명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이 경위 자체가 굉장히 미심쩍죠. 자, 실제 그 대장동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직후인 2015년 5월 27일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이 결재를 올립니다. 자,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 당시 평당 1,400만 원이었는데 실제 분양가가 이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서 추가 이익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 내용으로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7시간 뒤에 이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이 이 사업협약서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설명대로라면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수 조항이 빠져버렸다라는 이런 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 유동규가 구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 말대로라면 이재명 본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죄를 자백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지적이 일자 이재명 지사 또 말을 바꿉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주어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나섰는데요. 글쎄요. 그 당시 전체적인 그 맥락을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 본인으로 들리는데 이걸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지사 측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을 수가 없었다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계속 이 대장동 사업에서 이 성남시는 고정된 이익을 가져오는 데에 초점이 맞춰서 있었고 그것을 설계한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자, 그러면서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그러면 왜 넣지 않았냐? 아니, 고정적인 이익을 가져오더라도 얼마든지 이 아파트 분양 수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냐면 아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 사업 공모를 할 때 우리가 내건 조건이 성남시가 개발 이익에서 고정액을 가져가고 민간이 나머지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추가 환수 조항은 이것은 계약 위반이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즉, 그렇게 공모를 했더라도 사업 협약을 맺는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김현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인데 이분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수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했다라는 것은 배임 가능성을 직계하는 중대한 대목이다. 법률상 사정 변경을 적용해서 이후에라도 환수 조항을 삽입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공익을 해친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넣고 싶었지만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넣을 수 없었다. 자, 이재명 후보 이렇게 주장했는데 또 나중에는 스스로의 논리를 뒤집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2017년도에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죠.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터널 공사비 포함해서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라고 아주 자랑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자신이 주장했던 그 계약 위반 아닙니까? 부당한 처사다. 즉,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게 부당한 처사라고까지 얘기를 해놓고서는 나중에 버젓이 부동산 값이 올라서 더 추가로 이익을 가져왔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논리를 스스로 깨는 이런 발언이죠. 자, 이재명 후보 계속 말이 바뀌어 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나는 모르겠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 사업을 전부 도시개발공사에 맡긴 상태였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 외에는 모른다라는 이런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도 사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과연 몰랐는가? 과연 이런 결정에 이재명 후보가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글쎄요, 지금 검찰이 잘 밝힐지 굉장히 회의적이죠. 경실련까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과연 이재명의 이 말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말 바꾸기였는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압승했다라고 장담했는데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들이 또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서 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